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그동안 기록형 많이 하셨어요? 확인해 볼 거예요, 이번에. 저기서. 예, 오늘부터 이제 민법인데요. 민소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질 않았으니까 기본서 위주로 이렇게 쭉 했지만, 민법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1차 시험을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민법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민소법과 달리 민법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사례 강의를 사례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민소법은 쪽지 시험을 봤지만 암기, 그다음에 민법은 좀 하루에 사례 한 개씩이라도 시험을 바로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민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 민법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민법을 무작위로 지금 일단 그 출제 경향이 뭐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올해부터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출제되는 데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나오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시험 계속 얘기했지만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서 그래도 한두 번 나왔던 문제들은 빠짐없이 할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대비 민소법 올해 시험이 그런 경종을 울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민총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올해 그냥 민총에서 그냥 그죠? 앞에 부분 대리에서 막 미성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출제 가능한 거는 그죠? 빠짐없이 이를 모토로 그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본 대로 지금 예비하고 기본이 1순환, 2순환이잖아요. 그죠? 1순환, 2순환. 그리고 3순환은 이제 맨날 시험 보는 건데, 지금 예비는 이제 기본 이론, 민법의 기본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법 정리라는 얇은 책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 법무사 시험 강의하는데, 제가 지금 변호사나 사법시험에서 했던 거는 한 1200페이지 돼요, 그 책이.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하기엔 너무 양이 많고 쓸데없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변호사 시험에서도요 대폭 줄여서 요약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갖다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례 풀면 알겠지만 한 2줄 쓰면 끝이란 말이에요. 쟁점이. 그래서 요건 사실하고 키워드 몇 개 쓰면 끝인데,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도저히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여기서 요약집을 갖다가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에 기본서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민법 정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 기본 사례. 근데 기본 사례도 이제 가장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그동안 모든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들 중에서 공통 분모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가지번호도 있지만 한 150여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요. 민총부터 저 친상까지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올해 시험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거 다 나왔고, 민소도 마찬가지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이게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 한다는 건 힘들 거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 이론하고 기본 사례 하나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민법 기본 이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두 권 합치면 1000페이지 이내죠. 지금부터 합치면 그죠? 1000페이지 이내로 해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얘기하지만 사례로 기본을 잡든 이걸로 잡든 해가지고요. 시험 전날 목표 그죠? 시험 전날 1회독을 해야 돼요. 1회독을. 그래서 빠짐없이. 올해 시험도 빠짐없이 스킵만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고득점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가 시험 전날 안 본 게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가 낮게 나오고 합격이 안 되고 막 이러는 건데, 하여튼 전 범위를 이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모든 과목이에요. 형법, 형소 뭐 다 민법, 민소 뭐 다 합쳐가지고 그 전 범위를 이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80, 90%는 붙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는
자꾸 불안한 거죠. 그죠? 한 50%만 해고 갔다. 전날 시험.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면 자기가 안 본 데서 나오니까,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여러분들 전범위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다 공통될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기본 이론 해서 이렇게 같이 가지만, 이제 1순환부터는 사례가 좀 더 강조되고, 2순환은 무조건 사례. 가장 어려운 모든 사례, 이거 기본 사례에다가 심화 사례까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기 이렇게 된 거죠. 예비순환은 기본 이론에다 기본 사례인데 1순환은 이게 더 강조돼. 그때는 빠짐없이 다 할 거예요. 이거를 다 하고 2순환 때 거기다 더 심화 사례하고 3순환 때는 매일 시험범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지금 4번. 민소도 그렇고 뭐 모든 과목이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4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데 반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암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화이 그죠?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 좀 이따 하겠지만 사례풀이 구조를 짜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자동 암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자동 암기가. 여러분들이 민법 지금 실제로는 저희 공부할 때는 곽윤직 교수님이 이제 우리 대표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민법책이 5권이 있어, 5권. 그래서 각권주의라서 민총, 물권, 채총, 채각, 친상, 그죠? 이거 다 합치면 한 4,000페이지 되나? 못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에 7, 800페이지, 뭐 1000페이지 막 이러잖아요. 4000페이지 가까이 됐어. 이거를 우리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고직 공부하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민총 맨 앞에 그 민총만 해도 한 7, 800페이지 될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맨 처음에 7, 800페이지를 하는데 그 한 100페이지까지는 그 저기 나오잖아요. 그 법의 역사, 연역 나오고 뭐 사빈이가 뭐 법에 뭐 그런 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고시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해고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때는 이걸 정리해서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시험 보기 전날 이걸 막 이래도 다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짓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줄여준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이제 사법시험 나오고 이제 변호사 시험 나와서 이제 1000페이지 정도, 1000페이지에서 1500 사이를 요약 정리를 해줬던 이것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염치 없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여줬으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줄여줬으니까는 알았죠? 그래서 사례는 근데 이제 요령만 알면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강의라는 것도 없고 오직 책만 파가지고 뭐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였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은 민법 또 어느 정도 사례풀이 구조 짜고 어느 정도 민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 4번 반복을 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여의 땅 지금 100페이지든 200페이지든 뭐 1000페이지든 간에 처음부터 책을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읽잖아요. 그죠? 쭉 읽어가지고 끝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뭐 30일이 걸렸다. 그러면 30일째 되면 싹 돌아가면 여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는 거 하나도 없고 허옇게 비어있고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유형이 좀 남아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를 했는데 뭐는 이렇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만 몇 개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민법 1차를 붙었잖아요. 그래도 그죠? 1차를 붙었으니까 민법 지식이 어느 정도 민수법보다는 훨씬 촘촘하게 그물이 짜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써먹지를.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민법은 좀 더 달리 그렇게 해서 이거 써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형 좀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뭐 있는지 그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계획서 보면 그래서 거기 맨 첫 페이지에서 법무사 시험 출제 분석 맨날 하여튼 첫째 시간에 했었는데요. 민소법은 요건 좀 생략을 했는데 거긴 뭐 무작이라서. 근데 민법에서 보면 1문에 50점 해가지고 올해 이제 그 미성년자 법정들이 이해상반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2번은 쉬웠죠. 채권자 대위는 누구나 다 뭐 1순위로 찍는 거 있으니까 누구나 다 잘 썼을 건데, 1문을 잘 못했을 거고, 이런 출제 경향에 비추어서, 그죠? 민소법은 독당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이 미성년자 앞부분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빠짐없이 출제 가능한 거는 다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좀 각오를 좀 다지시고, 그래서 빨리 내년에 붙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저기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쭉 보면요. 이제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그래서 쭉 2006년부터 저기 사례형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그죠? 출제 경향은 민법에서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죠? 물론 그 중에서도 안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출제 가능한 거는 빠짐없이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출제 경향 끝나서 6페이지 부분에 가면은 이제 거기 순서별로 쭉 해놨거든요. 순서별로.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민법 총칙 통틀어서 지금까지 5개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소멸시효고,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중매매 한번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부터 출제 가능한 것들은 이제 거기서 하나씩 해서 이제 빠짐없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민총,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인의 측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소멸시효 요 파트, 그 중에서 소멸시효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 그 대신 여기서 출제 가능한 거는 다 하여튼 빠짐없이 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서 각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이 많이 나왔죠. 14개. 그 왜 그래요? 최대 채치가 있어서 그래요. 채불, 그 2번, 3번 최대. 올해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채취. 그 다음에 양도 상계. 근데 그 다른 시험에서는 상계를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법무사 시험에서는 올해도 상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상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빠짐없이, 그러니까 가장 의아한 게 상계예요.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도 11개, 그죠? 해약금 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죠? 작년에 시험에서 그거 나왔고, 법정 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대차, 그죠? 그래서 민법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대차,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공부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쪽에서는 또 부당불법은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채총에서는 상계가 이상하게 안 나오고요. 채각에서는 부당불법이 안 나와, 이상하게 또.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등기 파트 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소유권 파트. 그래서 거기서 점유시효 취득, 소유권의 물청 명의신탁. 그래서 물권법에서 명의신탁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공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용익에서는 관법지,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도 유치권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또,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당권인데, 여기서는 또 저당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족상속법은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하여튼 작년에도 한 7개인가 8개 찍어서 했어요. 근데 올해 뭐 상속폭이 간단하게 논점 하나 나왔던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그냥 기본 실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오른쪽 출제 경향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저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10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사례 풀이 구조 이제 분석 정리라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한 게 사례 풀이 구조를 많이 하는 거 짜는 거요. 이제 구조 짜는 걸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기 노트 기본 노트 나간 것 중에서 거기서 이제 2페이지 보면 이제 이거 민수법에서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원고 피고 이제 지겨울 정도로 이거 많이 할 텐데 원고 피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권리 근거 규정, 요건 사실 이제 이게 짜는 거예요. 사례풀이 구조를 지금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를요. 그래서 근거 규정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게 된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피고가 이제 반대 규정 항변이죠. 반대 규정인 항변을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한다. 이 말은 우리도 답안지에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써서 포섭을 하고, 포섭은 대입이죠. 반대 규정이고 항변이죠. 항변 써서 포섭을 하고 그다음에 결론 내리면 되잖아요. 답안 질문에 원고 청구는 타당한가 타당하다. 어떤 판결을 할 것이냐. 청구인은 청구기가 한번 하면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첫째 채권적 청구권 그죠? 채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물청하고 그죠? 이렇게 크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채청 물청. 그죠? 그래서 채권적 권리는 이제 가장 그 채권 강론에 보면은 약정 채권. 그죠? 약정 채권 1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채권, 사무불, 그냥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3개가 있다. 그죠? 요 중에서. 그래서 채권 강론에서 이거 연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총론에 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채무 불이행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대 채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최대 채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대 보증 연대 보증 파트는 그냥 기본 논점만 알면 될 것 같고 일곱 번째 양도 인수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이제 권리 근거 규정들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그죠? 약정 채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매임도, 매매 임대차 토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1차 처음 할 때는 이런 걸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매매가 뭐고 임대차가 뭐고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채권 사무불,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청은 점소용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첫째 점유권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죠. 문제 파트, 그죠? 뭐 여기서는 점유권, 소유권의 물청, 그 다음에 저기 점유시효 취득, 명의신탁, 공유, 뭐 완전 문제 파트 이게 제일 중요. 뭐 이렇게 여기서도 최대 채치가 제일 중요. 뭐 한 것처럼요, 그죠? 양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중요전 나중에 표시하기로 하고 하여튼 대충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나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익,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지상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보는 유치질, 저당권, 비전형으로서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이제 권리 근거 규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여기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항상 청구 원고 뭘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청구를 하고 얘는 방어를 하고 그죠? 항변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도 근거 규정을 쓰고 그죠? 여기서 원고의 청구권이 성립된다. 요건 쓰고 포섭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반대 규정은 다 민총에 대부분 가 있죠, 민총에 그죠? 민총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의칙. 권리 행사 저지 항변이란 말이에요. 장멸조 중에 저지,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파트. 당사자 파트는 맨 처음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민총 다 할 때요. 근데 이게 항변으로 들어가면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의 항변. 그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의 항변.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의 항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구조를 이제 앞으로 민총을 완전히 뒤바꿔 놔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민총부터 공부하는 게 사실 거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 항변 규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 당사자 목적.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확가적사. 뭐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올 텐데 확가적사. 그래가지고 여기 어느 하나라도 없다. 그럼 다 무효잖아요. 다 무효. 그래서 무효사위 6개 나왔죠. 그죠? 6개 취소사위 1개.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의사표시도 비통착사. 그죠? 비진이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의 항변. 그 다음에 109, 110은 취소의 항변. 그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대리. 대리도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로서 무효. 그죠? 요건 약간 틀린데요. 요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무효가는, 요거는 이제 부인인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무효는 알잖아요. 무권 대리, 대리권 없으면 무효. 그죠? 이거 알죠? 그 다음에 조건기한. 조건기한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소멸시효. 소멸시효도 멸각의 항변.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저지 무효 사유가 몇 개 있어요? 8개, 그죠?
이건 장애 항변이잖아요. 민소법에서 했던 장애 항변, 그죠? 취소는 몇 개 있어요? 4개, 그죠? 그래서 행위무능력, 착오, 사익항막 4개. 4개. 이건 멸각의 항변이잖아요. 멸각,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무효 8개, 취소 4개, 그 다음에 대리, 소시, 멸각. 이것도 이거는 좀 정확히 보면 이건 부인이거든요. 항변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멸각의 항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총이 결국 요거 이제 앞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 중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채총에서 나오는 항변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채총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 그죠? 채권 소멸 사유들.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인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변제하고, 거의 상계, 이거 위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멸각의 항변. 그죠?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각에 나오는 항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동의항. 그죠? 이것도 저지 항변이죠. 동의항은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거. 그 다음에 해제. 요게 중요하죠. 이것도 멸각의 항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장이. 여러분들 민총에서 장멸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민법에 이렇게 현철이 돼 있고, 네 번째, 물권법에서 항변으로 나오는 거. 물권법에서 대표주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213조 단서. 이거 무지하게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는 크게, 중요성 없이 공부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3조 전멸 권리 항변, 이것도 저지 항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실관부. 실체관계 부합, 말소등기에서 실체관계 부합 항변, 뭐 등등, 이제, 이 나머지 항변들 쭉 나오는데,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당장 민총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하겠지만은 이걸 먼저 큰 틀을 짜야 돼요. 큰 틀을. 그런 다음에 이제 사례, 풀이 구조다. 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강의 계획서에 거기 그 10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거 그죠? 결론 쓰고 논거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결론은 뭐 청구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 등 또는 기각이든 뭐 민법에서는 그죠? 또는 청구가 타당하다 뭐 이유 없다 이유 있다 뭐 등등 하면 될 것이고 논거는 권리 근거 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고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원고의 주장.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거란 말이에요. 근거 규정에 요건 사실을 쓰고 포섭해서 청구권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래서 근거 규정에 요건 사실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포섭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피고의 항변이죠. 피고의 항변. 두 번째. 그럼 요거는 반대 규정이죠. 반대 규정이 요건 사실을 써서 다시 반박을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고의 재항변. 요런 구조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컨대 대여금 청구,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 원고의 시효 중단의 재항변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재항변의 요건 사실들을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대부분 기본이죠. 기본이 딱 그 주장 항변까지만 나오는 거는 좀 드물고 보통 뭐 이런 경우도 많지만 또 하여튼 기본이 한 3단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수히 많이 할 거예요. 무수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그죠? 이렇게 횡으로 종횡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기록형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록형 쓰는 것도 거의 이제 이걸 하나를 알면은 기록형도 거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여러분들 많이 외운 청구 취지. 그죠? 청구 취지. 피고 원고에게 피원 목행. 여러분들 많이 외웠죠, 이거. 그죠? 이제 일주일 동안. 피고 원고의 목적물을 뭐 행위하라. 그죠? 피원 목행 기본.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몇 월 며칠 부동산에 관해 몇 월 며칠 매매로원이나 소유권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 말소하라, 뭐 등등등. 그죠? 이거는 암기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논거로 나오는 게, 거기, 여러분 노트, 강의 그 다음 페이지죠. 청구 원인이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구 원인.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원고의 무슨 청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청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청구 원인 쓰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요건 사실의 목차화예요. 목차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추상적이지만 이제 매일매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올해 여러분들 그 보니까 기록 서류 임차 목적물이에요. 보증금이가 있죠.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 원고의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막연히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건 사실이 목차는 뭐냐면 이 목적물 반환 청구 요건 사실이 임대차 계약 사실,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차 종료 사실. 요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목차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월 며칠 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청구원이 쓰는 거 배웠죠. 주시방, 목내행.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주체, 원고는 시기, 상대방과 목적물을 내용, 몇 월 며칠자 그 내용, 그러니까 얼마에, 매매 대금 얼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기간 몇 년, 보증금, 월세 얼마 해가지고 행위, 임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피원 목행이고 청구원인은 주시방 목내행, 이런 거 외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했다. 간단히 쓰고, 종료는 몇 월 며칠 날 임대기간 만료, 해지를 얻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제 소결해가지고, 그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권리 근거 규정 채청 물청이요. 거기 요건 사실 쭉 외워서 요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요건 사실, 그죠? 요건 사실 1, 2, 3 써가지고 포섭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항변. 또는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피고의 항변이잖아요.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 규정, 그죠? 뭐 저기서 본 대로 뭐 무효의 항변을 할 것입니다. 취소, 장멸적, 그다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선 장애멸각 저지. 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건 사실을 여기 장애멸각 저지의 요건 사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갖다 목차해가지고 간략하게 쓰는 거죠. 그래야지 뭘 쓰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문제 주어진 걸 그대로 다 베끼잖아요. 그냥. 그죠? 한두 끝도 없이 그냥.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답안지 이렇게 요건사실 현출화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원고의 반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재항변이 반박.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면 여러분들 민소법에서도 했었죠. 뭐 일타몇 피하는 것처럼, 그죠? 이것도 하나 공부하면은 최소한 2개는, 그죠?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사례 하나만 하면 기록형까지 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기본 사례. 여러분들이 우리 갖고 있는 기본 사례집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날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사례가 뭐 1번이다. 그러면 1번에 맞는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임대차 같은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그대로 여기 기본 사례의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요 구조만 바꿔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일주일 동안 기록형 기초를 잡았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요령만 하면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일순환, 이순환 돌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민법하고 이렇게 같이.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하면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례 요거 짜는 이걸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세로로 하고 또 가로로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재항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기본 사례 보면 다 박스로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주장, 항변, 재항변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목차 밑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걸 세로로 나열만 하면 되잖아요. 답안지 쓸 때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